반갑습니다. 마박사 조의 5번째 방송 시간입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. 투약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시지요.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마약을 하게 되면 몸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엔 많은 이득을 보지만 반면에 여름은 그야말로 죽음의 날씨입니다. 아무쪼록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, 댓글에 야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은 야당들의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공적서가 자기 자신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공적서가 인정이 안 됩니다. 예전같이 공적서를 사고 팔고 했던 그 시절에는 돈이 되니까 야당들이 많았지요. 하지만 지금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공적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야당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. 못하는 거지요. 그래도 전국에 이름 있는 야당들과 야당들의 이름과 그 행적들을 제가 가발릴 수는 있지만, 그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야당들을 제가 일일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조금 솔직히 버거운 면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나간 1세대 야당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야당 1세대라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창도나 문병웅씨, 서울은 정철수, 정용태, 이상훈, 김신일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정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철수는 전국 야당 1번입니다. 이 사람을 이길 야당은 없습니다. 이 사람이 소집하면 전국에 그 당시 모든 야당들이 다 모였습니다. 물론 중앙상석은 정철수 차지입니다. 그런데 저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. 한 번은 북부지방검찰청 서울입니다. 그곳에서 정철수와 그를 따르던 일장들과 저와 싸움이 붙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좀 다쳐서 수술까지도 받았습니다. 그 일로 저는 정철수를 성남지청에 폭력 등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제가 서울시경 마약반에 일이 좀 있어서 찾아갔는데 제 이름을 밝히니 갑자기 모두가 일어나 저에게 기립 박수를 쳐주었습니다. 천하의 정철수를,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정철수를 제가 구속시켰다는 그 사실에 모두 환영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. 정철수는 그 당시 서울검찰청장으로부터 표창장도 3번인가 받았고, 또 자신이 직접 움직이든지 아니면 수사관과 함께 움직여서 마약사분들을 건가하여 받은 포상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. 제가 아는 바로는 2001년 후반기에 보상금을 4,600만원 받는 걸 보았습니다. 이렇다 보니 경찰로서는 이 사람이 얄미울 수밖에 없지요. 자신들이 할 일을 야당이 다 해버리고 그 사건 전체를 검찰이 갖다 바치니 자기들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배도 아프고 화도 나고, 아무튼 그래서 정철수를 아주 싫어했습니다. 그런 사람을 제가 구속을 시키니 모두가 좋아서 난리였지요. 그 당시 검찰청에는 야당들이 자기 책상을 두고 아예 상조회가 있었습니다. 물론 수갑도 가지고 다니고, 그러면서 자신들 직접 체포해 왔습니다. 마약사범들을. 체포된 마약사범은 그 사람이 수사관인 줄 알지 야당인 줄 모르고 잡혀왔지요. 저도 처음엔 이 사람들이 수사관인 줄 알았습니다. 그 당시에는 경찰청에서 각 마약검사실에 파견되어 온 형사들이 좀 있었습니다. 몇 명씩. 그러다 보니 이름도 정만영으로 부르지 신만영으로 부르지, 그러니까 전부 다 수사관인 줄 알지요. 한 번은 정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. 그래 제가 이라니 전화가 와서 이라니 어디고 이랬어. 어디입니다. 니 좀 천호동으로 넘어온나. 정철수 집이 천호동입니다. 목욕탕을 했습니다. 거기서. 그래서 넘어갔더니 횟집으로 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, 제가 들어가니 마침 부산에
윤재라는 사람은 나가고 있었고, 그래 들어가니까는 제일 중앙 상석에 정철수가 앉아있고, 그 옆에는 동대문 원로건달 김중인 씨가 계셨고, 그 옆에는 중복이라는 사람, 그 옆에는 또 대구 성일이라는 사람 등등 전부 다 보니 예 야당 1번들이었습니다. 전부. 그래서 제가 철수 형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 그 당시 제가 북부지검에 선배일로서 무슨 일본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래 니도 어쨌든 일을 보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잘 의논해서 뭐 큰 거 하나 터져야 안 되겠나.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죄송합니다.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. 선배님들 죄송합니다. 제가 보아하니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예 좋지 않은 소문들로서 그 이름이 정정하신 분들 같은데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하니까는 그 중에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. 어이 부산아우 예 네 부산 정복이라는 사람인데 예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이 사람아 세상에 독불 없다. 아 그렇습니까? 그렇다면 제가 한번 그 독불 한번 만들어 보든지 되어 보겠습니다. 이러고 나오면서 제가 그날 거기 식당에서 있었던 밥값을 미리 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.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. 잠시 실례합시다. 예 돌아보니 대구 성일이었습니다. 네 대구 성일이라는 사람인데 그래 동생 예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나하고 같이 생활해 볼 생각 없나? 선배님 말씀은 고맙고 저를 이쁘게 봐주신 것도 고마운데 저는 뭐 예전부터 혼자고 지금도 혼자고 앞으로도 혼자이고 싶습니다.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바뀌면 선배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뒤에 떠가리 한 2명 데리고 있는 거 내가 용돈도 주고 그 당시는 뭐 저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형님 방도 3일 동안 잡아주고 그래 봤습니다만 정철수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. 이 외에도 이 사람들과 서울의 쟁쟁한 야당들과 저와는 참 연관된 일들이 많습니다. 하나하나 얘기해보면 전부 다 소설 같은 이야기고 좀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요점에서 마치고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마약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또한 곤란한 질문입니다. 제가 마약 사범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이빨을 깨물게 됩니다. 그것도 어금니 쪽으로 깨물다 보니 말을 하면서 자꾸 깨물다 보니 입이 한쪽으로 조금 돌아갑니다. 그것이 나중에 누적이 되고 심해지면은 이 턱뼈 자체가 한쪽으로 삐뚤어져서 입이 약간 삐뚤어졌습니다. 저희 씨도 그런 후정을 조금 앓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기침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왜냐하면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니 목에서 가래가 생깁니다.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침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잠을 또 자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. 그 다음은 목소리가 좀 낮아집니다. 목소리 톤이 좀 저음이 됩니다.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화 통화를 해보면 전화 통화 목소리가 다릅니다. 그리고 그 밖에도 좀 많은 게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눈이 좀 젖어 있거나 충혈되어 있을 경우 뭐 충혈된 이유는 뭐 잠은 안 자고 동영상이라든지 한 군데 집중해서 계속 보다 보니 눈 깜빡임도 작아지고 그렇다 보니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. 그 외에도 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. 뭐 이러한 경우 등 많은 경우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전부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 예,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시면 예,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전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시간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마법사 조였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